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에서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안평에서 개인택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성택시나라 함춘근입니다. 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아, 네네. 먼저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요즘에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네네. 올 초까지만 해도 네. 8,600 하던 것이 지금 9,350, 9,400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한 750 정도에서 한 800 정도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그 오르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2월 1일자로 해서 서울 개인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요금이 인상되고 많은 손님들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택시 값이 이렇게 보합세 수준으로 가다가 시세가 오르고 나면 손님이 그것이 무감각해지는 시점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올랐으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가면 6월 달에서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 8월 달까지인데 그러다 보니 7월 달서부터 개인택시 시세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결국은 그 동안에 택시 손님이 없던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해지다 보니까 시세도 더불어서 급변하게 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보합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서울 택시의 그 장기 전망 한번 해주시죠. 택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택시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개인 사업체가 하나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의 직장, 커다란 사업체, 이것이 개개인이긴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가 생겨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은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세는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는 조금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변동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거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여기에서 1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켜본 건데 추석하고 설을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추석하고 설을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석을 세면 내려가는 쪽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세고 나면 시세가 오르는 쪽으로 변한다. 결국은 추워질 때는 시세가 좀 다운되고 더울 때는 시세가 오른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시세는 내려간다. 겨울엔 추워서 손님이 많으니까 시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단 특별한 이슈가 없었을 때 그런 게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다 보니까 추석 세고 나면 시세는 지금 올라가던 시세는 어느 정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격 떨어지는 거는 요즘에 교육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수자들은 항상 대기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매도자들이 어느 만큼 많이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겨울철 되면 매도자분들께서 많이 내놓다 보니 시세가 좀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 거래건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요즘에는 거래가 활발했죠.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시세가 좀 오른 거고요. 근데 이제 추석 세고 나면 조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된다. 결국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기가 돈 준비해 놓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했다가 시세가 오르니까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다 말고 이제 서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주춤되고 있다. 결국 이제 팔려고 기다리던 사람도 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던 사람도 앞으로는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차를 내놓는 이런 형식이 되니까 시세는 보합세, 그 다음에 조금 다운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실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택시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수익이 좀 늘었다고 하던가요? 예. 많이 늘었어요. 네네. 많이 늘었고요.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시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은 이제 할증 시간이 되다가 보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20%, 11시부터 2시까지는 40% 할증이 되다가 보니까 그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도 많고 또 그 시간에 수입도 가장 많이 오르는 그런 상태로 변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평상시도 요즘에는 수입이 많이 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서울이 개인 택시 하기에 좀 수월한 면이 좀 있습니까? 네.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서 개인 택시가 택시가 개인 택시뿐만이 아니라 택시 영업하기가 가장 좋은 곳은 서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숫자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대기 영업을 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네네. 소도시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서울에서는 대도시다가 보니까 어디를 가도 손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타시는 손님도 있지만 콜을 이용해서 타시는 손님이 월등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콜만 잘 잡아도 일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지방도 요즘에는 뭐 중소도시에서도 콜을 많이 이용하지만 소도시에서는 이게 콜 사업보다는 전화로 해서 이렇게 단골 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택시 영업은 서울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자들은 이렇게 개인 택시 얘기할 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대표님은 개인 택시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택시하면 안 좋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는 택시하면은 다른 곳에서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오던 그런 사업체였지만 지금은 이제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디 특별하게 가서 일할 곳이 없다 보니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게 돼요. 근데 개인 택시만큼 편안한 그런 직업이 있을까? 그리고 또 수입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이 되고 또 내 시간도 어느 정도 만들어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하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개인 택시 하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년퇴직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을 부추기는 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네. 개인 택시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많다 해서 특정 부위에 사람이 많다 해서
시세가 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 택시를 선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베이비 붐이면 50년대 후반, 네네. 60년대 초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개인 택시를 하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단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엄청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분들이 막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최근에 개인 택시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엔 심지어는 20대, 30대 네. 도 많이 와요. 네. 지금은 왜냐면 개인 택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졌어요. 네네. 양수 조건이 그만큼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3년간 영업용 택시나 버스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해야만이 개인 택시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고 4박 5일 교육을 받으면 개인 택시에 진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든 노년층이든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최근에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년퇴직을 하시고 네네. 택시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분이 택시를 좀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네네. 힘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택시를 1년도 못하고 그냥 개인 택시를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체험교육으로 체험교육까지 다 받았어요. 열심히 해서 와서 개인 택시도 구매를 했죠. 네. 그래서 잘 할 수 있겠냐? 잘 한다. 그래서 저도 매매가 성사가 됐고 그래서 그 사람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한 달 되고 나서 찾아왔어요. 개인 택시 팔면 안 되겠냐고. 네네. 그래서 왜 파느냐 그랬더만은 자기하고는 이 취향이 안 맞아서 안 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차분하게 어차피 택시를 하려고 마음먹고 힘들게 교육까지 받고 많은 사람들 조언도 받아갖고 와서 했는데 그 어렵게 했던 거를 바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나이가 61세 이전에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개인 택시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은 61세가 넘었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매도할 수 있는 자격은 돼요. 그래서 또 다시 돌려보내고 나니까 2개월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2개월 있다가 도저히 못 되겠으니까 좀 팔아달라 해서 팔아줬던 적은 있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음을 많이 다쳤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쳤다는 거는 손님하고 있는 일에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못했으니까 혹시라도 개인 택시 또 택시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내가 많이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분처럼 얼마 못하고 그만두는 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서울 개인 택시가 많이 올랐는데요. 추석 전으로 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니까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후 조금 이렇게 두고 보시고 추석 후에 한번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 화제였습니다.